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어, 어쩌다 보니까 제가 오늘 발표드리는 분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한글 슬라이드를 이제 드리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가능하면 천천히 외국 분들도 계시니까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또 시간도 지연됐으니까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이제 자율 제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AI 딥테크 연구자 출신으로 회사를 창업해서 6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대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기술 동향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사실 생성형 AI가 지금 우리의 영향을 되게 많이 미치고 있어서 여러 산업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도 영향이 굉장히 클 거다. 특히 경기도처럼 되게 많은 그 산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생성형 AI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또 가트너 같은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AI에 대한 신뢰 리스크를 가지고 가는 프레임워크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플랫폼 엔지니어링 이런 것도 중요하고, 중요하게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산업에서 쓰는 데이터가 앞으로는 온라인으로 모여져서 이것들을 자동으로 우리가 처리하고 이제 수집하는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중요할 거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런 기업들이 AI를 어떻게 도입하는지를 보면 지금 외부에 있는 전문 기관들과 같이 그 솔루션을 도입해서 설치하고 운영하고 이러는 상황이 제일 크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업, 제조업에서 AI를 적용하는 사례가 제일 크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세계 경제 포럼에서 등대 공장이라는 걸 선정하는데, 그 등대 공장을 선정해서 AI가 어떻게 진화되는가를 이제 그러니까 확인한 바예요. 그래서 이제 보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학습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AI로 이제 모델을 만들고, 중요한 거는 AI를 모델을 만들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행동을 해본다는 겁니다. 액션을 취해보고, 그렇게 액션을 취한 것 중에서 잘된 거를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좀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이제 더 옵티마이제이션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래 사람들이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여러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응용을 만든 다음에 실제 자동 최적화까지 가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에서 썼던 그런 AI를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최적화가 생산 최적화, 우리가 빌드 타임 최적화라고 하는데, 이런 생산 최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최적화와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최적화하는 그런 이제 AI를 통해서 일어나는 그런 시점에서는 저렇게 운영 최적화로 바뀐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런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크게는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없을 때는 사람마다 자동차를 사고 얼만큼 효율적으로 운전할지에 대한 차이가 굉장히 컸다고 하면, 이제는 자동차를 타고 자율주행 버튼을 누르면 사람들이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덜 효율적으로 운전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운영을 최적화하는 그런 AI가 사람 옆에 붙어서 좀 더 일을 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이죠. 그래서 제 자율제조 사례를 이제 저희가 그 회사에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자율제조를 가지고 이제 공장을 자동으로 운전하고 그런 이제 AI 솔루션을 이제 설치하고 도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큰 트렌드를 보면은 이제 세계 등대 공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여러 군데 만들 때 동아시아, 특히 중국이랑 인도에 이런 이제 등대 공장을 만드는 것들이,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적용이 된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등대 공장마다 어떤 기술이 좀 더
그 적극적인 효과를 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전체 기술 중에서 한 50%에 가까운 47% 정도의 기술이 AI 기술이었다. 예를 들면은 중국의 CATL이라고 하는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의 경우에 그 기업에서는 이제 AI로 광학으로 최적화를 하고, 그리고 생산 프로세스 컨트롤을 AI로 하고, 안전에 대한 모니터링을 AI로 했을 때 그런 성능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걸 보는데, 에너지 소비도 40% 줄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장비 효율성도 30% 올리고, 그리고 조립 효율성도 100%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앞으로 많이 벌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그 시멘트 인더스트리나 아니면은 이제 그 음식을 만드는 인더스트리에서도 이런 효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지멘스 같은 기업에서도 음식을 만들 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쓰레기들도 적게, 그리고 에너지도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그 화학 공장에서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최적화된 공정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이제 트렌드도 적극적으로 사람들이 활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에 쓰는 곳에서도 이제 여러 플랫폼들이 이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팔란티어라고 하는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 이제 관 그리고 군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한데 모으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제 많은 이제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 경기도에 본사를 이제 갖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이제 분당에 본사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한 50명 정도 인원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인데요. 저희가 지금 풀려고 하고 있는 문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에너지 부채가 굉장히 큰 이제 수준인데, 어떠냐면 그 한전의 적자가 아마 202조라고 하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가스공사의 적자가 또 한 50조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셨고, 합하면 이제 250조의 적자인데, 250조의 적자를 5천만 명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500만 원의 적자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이제 한국인이 아닌 분들이 계실 텐데, 한국인들은 이제 500만 원씩 적자를 갖고 있고, 사람 한 명 태어날 때마다 적자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전기요금이 아마 여름에 엄청 많이 놀랐다고 느끼실걸요. 그런데도 적자가 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려야 돼요. 사실 가정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그 에너지를 엄청 많이 쓰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인데, 얘를 조금이라도 더 AI로 줄이고 효율화해서 그런 고도화를 하지 못하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행히 저희 이니지에서 만드는 솔루션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공장에서 이런 데이터가 모여진다고 하면 이제 공장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그런 조건을 AI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처음부터 100%씩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쉬운 10%, 그 다음에는 30%, 50% 이렇게 계속 자동화를 하면서 효율화를 하고 생산성도 높이고 에너지 비용도 절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에서 공정 운영하는 걸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뭐 잘 보지 못하지만 결국은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뭐 반도체, 자동차 아니어도 사실 이런 분야에서 굉장히 되게 고급의 재료를 만들고 그때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저희가 AI로 이런 장비들을 자동으로 돌리면서 에너지를 세이빙하고, 그리고 이런 솔루션을 해외에 이제 수출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릴 때, 오늘 연사들은 AI가 만능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진 않고 다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챗GPT, LLM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 AI 서비스를 얼마나 안심하고 믿고 쓸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LLM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와서 여러분에게 판다고 생각해 보시면 가족들이랑 같이 타실까요? 안 타죠. 어떻게 생겼는지 만든 사람도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타나요, 그렇죠?
저 설비가 5천억 정도 되는 시멘트 소속로인데 그러면 시멘트 소속로의 예열실을 AI가 자동으로 와서 운전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저 시멘트 예열실에 소속로를 운전하는 분들은 한 2, 30년 동안 자식처럼 애지중지한 설비인데 얼마나 그 AI 서비스가 정확하고 신뢰 가능하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해야지 그 AI가 돌릴 수 있게 할까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저 중요한 설비를 95% 정도 AI로 자동 운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00%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 운영자들이 계속 보고 계세요. 저희는 레벨 3는 아니고 자율주행으로 보면 레벨 2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쉬운 것들은 운전자들이 하는 제일 어려운 것들은 운전자들이 하고 계속 보시지만 쉬운 것들은 AI가 하면서 온도도 줄이고 에너지도 줄이고 하는 것들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저희가 지금 한 국내에서 26개 정도 이제 사이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저희가 한 이제 5개 이상 정도의 사이트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설치를 하고 운영 효율화 최적화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스 서밋이 스페인에서 오셨다고 해가지고 스페인 분들 계시면 좀 세일즈를 하려고 그랬는데 다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 좀 아쉽긴 한데요. 저희가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스페인 철강 산업에도 진출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소속로에서도 자동으로 AI가 운전하면서 온도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를 이제 세이빙하고 그래서 우리 에너지비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철강에서도 가열로를 원래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움직였었는데 이제 그걸 AI가 자동으로 들어오는 철판에 맞춰서 얼만큼 잘 가열해야 될까를 자동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그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정유 공장이 울산에 있습니다. SK CLX라고 하는데 그 공장의 고도화 공정에 저희 AI를 적용해서 그래서 이제 그 고도화 공정에서 나오는 그 석유화학 제품의 품질을 저희가 고도화를 했는데 저희 이제 고객사에서 1년에 한 20억 정도만큼의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었다고 이제 신문에 발표하신 바가 있어서 이런 석유화학에서도 AI를 통해서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것들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한 3개월 정도 전에 그 모 철강 회사랑 일본 회사랑 실증을 시작했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철강에 들어가는 이제 그 원자재 스케줄링을 잘할까? 이제 다행히 저희가 AI로 이런 문제를 잘 풀어서 오늘 저희 일본 사업하는 팀이 일본에서 저 회사 대표님을 만나서 본 과제 이제 계약을 이제 제안을 하고 이제 조만간 또 좋은 소식을 만들려고 저희가 일본 진출에서도 같이 이제 협업하고 있습니다. 아까 라쿠텐에서 오신 사장님이랑 좀 저희가 연결을 잘 해야 되는데 추후에 발표 끝나고 연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AI를 만들고 나면 사실 지금 제일 그 사람들이 AI 관련돼서 저희가 하고 있는 예측과 신뢰성 그리고 설명간의 인공지능 이런 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원단가를 줄이고 그리고 에너지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구매하고 있는 원자재 그리고 우리가 파는 뭐 반도체 뭐 철강 이런 제품의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텐데 왜 그럴지 아마 그러실 거예요. 집값이 앞으로 변한다고 하면 올라갈까 내려갈까 왜 그럴까 이걸 AI가 우리 가이드를 해주면 되게 좋은데 구매팀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제 영업팀에 있는 분들이 사실 하시는 일들이 그거거든요. 그걸 자동으로 다 하지는 않지만 AI가 시장을 보면서 예측을 하고 그리고 설명을 해주고 이러면서 고도화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최적화하는 우리의 업무를 최적화하는 그런 시대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